어서 얘들아. 자, 오늘은 이제 엔제 마지막 시간이지?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7, 8, 9, 10, 7회부터 10회까지 또 7문제 정도 뽑아왔어. 그래서 자, 역시 오늘의 약속. 아, 오늘은 진짜 이번 우리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채팅창에서 너네 싸우지 마. 다 시간 낭비야. 채팅창을 닫을 수 있다며? 몰랐는데 닫을 수 있다며? 응? 그럼 이제 닫고 선생님 설명하는 칠판에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고, 아마 오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저번에 하도 뭐라 했더니 뭐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더만 너네가 또 득달같이 댓글. 얼굴책은 페이스북이지, 페이스북. 자, 이벤트 추천 보이나요? 3번의 기회. 그래서 오늘은 두세 문제 풀다가 중간에 언제 추첨할지 몰라. 그러니까 자리를 한 번도 뜨면 안 돼. 알겠지? 어. 혹시 이 캐릭터가 뭔지 아니, 얘들아? 아마 너넨 모를 거야. 나랑 세대 차이 나서. 그치? 어.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나오는 푸짐하게 생긴, 우리 아마 피디님 아실 텐데, 푸짐하게 생긴 이제 감독님 있어. 제 고등학교 때 한 권씩 이렇게 모아서 깨알같이 보던 그 재미있는 만화책 있었는데, 왠지 두근거리지 않나요? 언제 나올지 몰라. 됐지? 그래. 열심히 한번 수업 들어보도록 하자. 자, 다시 보기 하는 친구들은 역시나 유튜브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막 유튜브에 바로 이렇게 막 올라오진 않아. 막 끝나자마자 1시간 뒤에 왜 없나 이러면 안 돼. 편집하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리시니까 그 시간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엔제 지문 7문제 7문제 풀도록 하고 어법 정리하고, 뭐다? 오늘은 중간에 총 3번의 이벤트 당첨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어디 가면 안 돼. 오늘 화장실도 가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공부할 때는 또 집중해서 하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메타컬처 인식. 혹시 기억나니? 메타컬처 인식? 아, 이거 뭐더라? 자, 이 문제에서 너네가 문장 삽입 연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7회에 있었던 9번 문제인데, 자, 국제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돼 있지, 그치? 국제학생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 얘들아? 주어 동사 수일치. 요거 이제 틀리면 안 되지, 효성아. 그죠? 효성이 정신 딱 차리고. 이제 효성이 안 틀리겠다. 요게 되죠. 그지? 주어가 원이니까. 자, 국제학생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능성이야. 자, for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이겠죠? 자, 교사 학생이 아주 역동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 초년기 때 학교에 이제 아랍에서 교환학생이 온 거야. 너네 학교 아랍에서 교환학생 온 적 없지. 그래서 그 학생이 와가지고 말이 안 통해, 막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선생님 반은 아니었는데 제2 외국어 전공을 아랍어를 뭐 한 선생님이 있었어. 근데 그 선생님도 아랍어를 거의 못해. 근데 그냥 이제 써낸 거야. 그래서 그 반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야. 그래서 약간 그 아랍 계열 특유의 이제 외모라던가 이런 거 알지. 확 이렇게 튀잖아. 근데 수업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 학생이 참 착했던 게 다 앉아서 듣고 막 얌전하게, 심지어 야자도 했어. 야자도 참여를 하더라고. 한 일주일 참여하다가 애가 거의 눈이 풀려서 정신없어 하길래 이제 선생님 보냈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마지막 이제 반 애들 초대해서 집에서 막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했는데 되게 특별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역동적인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 신기하지? 대학 가면 많이 만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국제학생하고는 우리가 뭐 이렇게 상호작용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국제학생이 presence,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extraordinary라고 하면은 정말 특이한, 독특한 그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잖아. 그치? 근데 교사랑 학생들 둘 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요. 아주 비범한 그런, 그치, 놀라운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뭐 할 수 있는 opportunity 기회다라고 하냐면,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리고 own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소유하다라기보다는 좀 인정하다 이런 의미야. 인정하는 거야. 서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아랍 학생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메타컬처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메타컬처 인식에 도달할 때, 자, 이 메타컬처 인식이 뭐냐면
교사와 학생의 어떤 협력 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인식이라는 거야. 학생과 교사 간의 협력 관계는 어떠한 협력 관계다. 자, 요때 원은 있잖아. 앞에 있는 이 협력 관계를 받고 있어요. 자, 어떤 협력 관계다? 그 협력 관계에서는 where가 받고 있지? 자, 바로 그 협력 관계에서는 서로 그 파트너들이 cognizant, 의식하고 있어야 돼. 뭐를? 자신의 파트너의 그런 문화적인 어떤 유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 아, 한국 문화는 이런 거구나. 아랍 문화는 이런 거구나. 그쵸?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렬 구조 이어지죠. must accord라고 해서 얘들아, 요거 하나 알아두자. accord A, B라고 하면은 목적어가 두 개 나오면서 사형식처럼 A에게 B를 부여하다야. 자, 그러면 that heritage, 요게 A가 되는 거고 legitimacy라는 합법성이라는 단어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바로 그 문화에다가 합법성, 어떤 적합성, 적법성을 부여를 우리가 해주는 거야. 모함에 있어서 그들이 서로 dealing, 즉 교류함에 있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냥 아랍 애들 이렇다더라 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해서도 잘 유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문화가 참으로 적법하고 아주 합법적인 문화구나, 멋진 문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부여를 해줘야 돼. 요게 이제 메타컬처 인식이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다던데? 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고 서로 그렇게 이제 어떤 합법성 이런 걸 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문장이 문장 삽입이 나올 수가 있는 이유가 한번 가보자. search sensitivity라는 말이 나오지. 자, 요때 search sensitivity는 앞에서 나왔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그쵸? 서로 문화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서로 그 문화에 대한 적법성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당한 민감성이라는 거죠. 예민하게 이제 부여해주는 그런 민감성. 자, 따라서 그러한 어떤 이제 예민함,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걸 imply,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친숙함이야. 근데 얘들아 미안. 제가 또 자꾸 코를 골아서. 야! 안 들리는 것 같아. 나만 자꾸 들리잖아. 잠을 안 잤대. 미안해 얘들아. 자, 다시 돌아오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서로의 문화를 인식해주는 그러한 예민함. 이게 단순히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거랑 이제 구별해야 돼. 그냥 친숙한 거지. 나 그 문화랑 친숙한데? 아랍 문화 잘 아는데? 요게 아니야. 자, 그럼 뒤에 잘 보자. 뭐에 친숙함을 느끼는 거냐면 어떤 일련의 클리셰들. 요게 뭐냐면 얘들아 클리셰라고 해서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상투적인 어떤 표현 이런 거야. 상투적인 거. 들리니? 내 걸렸어? 해결됐어요? 오케이? 지금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된 것 같아. 자, 그래서 상투적인 어떤 그런 에티켓이야. 다른 문화에 대한 상투적인 전해 들려오는 뭐 에티켓 이런 거 있잖아. 그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되게 막 예의가 바르다더라. 뭐 미국에 가서는 머리 숙여서 인사하면 안 된다더라.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되게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거랑 얘들아 메타컬처 인식은 다른 거야. 요거 이해돼? 야, 미국 애들 이렇던데? 스페인 애들 이렇던데? 이거는 메타컬처 인식이 아니야. 그런 클리셰한 에티켓이랑은 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예가 나오지. 되게 웃긴 상황이 얘들아. 그 상황에서는 관계부사 나오면서 어떤 상황? 자, 나름대로 일본인이 extended hand, 손을 뻗은 거야. 일본인이 이렇게 쭉 뻗은 손이 어떤 걸 친대요. 뭐를 치냐면 미국인의 머리를 치는 거야. 서로 인사할 때. 자, 이런 유머러스한 상황은 상당히 그런 이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아, 그 말이구나. 일본 사람은 나름 미국인이랑 뭐 이렇게 인사할 때 악수해야지 하고 손을 딱 뻗었는데 미국인이 오히려 머리를 숙인 거지. 일본 사람이니까. 뭐 스미마생 이러면서 맞아. 수환이 말이 맞아. 서로 배려한 건데 이게 완전히 어긋난 거야. 이거는 서로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메타컬처 인식을 한 거야? 아니지. 단순히 그치. 클리셰만을 가지고 인식을 한 거잖아. 그런 걸 보여주는 예래. 이해됐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얘들아, similarly라는 연결어야.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예가 하나 더 나온다. 자, 그와 비슷하게 마오리족 학생이에요. 그 학생 있잖아. stares, 응시하는 거야. stare at.
자, 이게 응시하다인데 중간에 꼈죠. 고정된 시선으로 계속해서 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을 눈을 똑바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왜? 걔는 들었거든. 대처 리아라고 들어서 배웠거든. 자, 뭐라고 배운 애다? 다른 사람을 똑바로 눈을 보고 쳐다보는 게 상당히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얘들아 쳐다볼까? 아니면 그치, polite. 요게 정답이었지. 요게 이제 흐름상 어휘 문제였어. 임을 지우고 polite. 다른 사람을 눈을 똑바로 보는 게 난 오히려 예의 바르다라고 배웠는데 라고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눈을 똑바로 진짜 정면으로 계속 쳐다보는 그런 마오리 학생은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어떤 반응? 기대치 못한 적대적인 반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쟤 되게 버릇없네? 이런 얘기 선생님한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자, 따라서 뭔가 이제 메타컬처 인식이 없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bits and pieces, 이것저것 주워 들은 거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냥 주워 들어서 아는 것은 메타컬처 인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자. 메타컬처 인식에 대한 주제인데 타 문화의 유산을 인식하고 그 타당성까지, 적법성까지도 인정해 주는 거. 자, 요게 문화에 대한 어떤 적법성, 타당성이란 단어니까 알아두도록 하고 자, 진정한 메타컬처 인식은 이런 거야 라는 정의가 나온 다음에 상투적인 에티켓, 클리셰라고 했지? 이거에 대한 우스운 예시가 2번 나왔었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자, 구문 가보도록 하자. in which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받고 있지. 그쵸?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있었고 on ing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라는 의미지.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걸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예시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맛보기 선생님 아까 보여줬던 문장 삽입 있죠. 서로 그렇게 뭔가 배려하는 예민함이 어떤 상투적인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라면서 뒷부분에 상투적인 클리셰로 인한 예시 2가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글이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이제 문장 삽입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상투적인 거 제아야. 뭐야? 그냥 미국 애들이 이렇대. 뭐 일본 애들이 이렇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상투적인 것들 있잖아. 그치?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투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상투적. 카더라. 그래. 시연이 말 맞다나. 뭐 카더라. 동심. 이런 거대로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니? 자, 2번째 문제 가보자. 요 문제는 얘들아 연결사 원래 추론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줄을 이렇게 끊어놨어요. 선택형으로 어휘를 해놨는데 흐름상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고 빈칸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one way by which 여기를 해석 잘하는 사람이 고수지. 일단 요 문장에 본동사가 어디 있어요? 요 첫째 문장의 본동사. 그치? is. 그쵸? 이렇게 표시해놨잖아. 그러면 어떤 방법은 advocacy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 지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대.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니? 어떤 방법이 있어. 근데 그 방법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 방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잖아. achieved, 만들어질 수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지를 해줘야 돼. 계속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환경이 막 바뀌어. 그런 거죠? 자,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캠페인 활동을 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자, 근데 어디에 이루어지는 변화게? 첫 번째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규칙. 세 번째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한 변화. 요거를 위한 캠페인이라는 거야. 근데 어떠한 얘들아 뭐 마음가짐, 규칙, 구조일까? inherently, 원래부터, 본래부터, 본질적으로 당연히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를 제한해 오는 사고방식이야, 지지해 오는 사고방식이야. 어떤 거에 변화가 필요해? 그치? 정답은 리미트가 되죠. 어떤 수혜자가 있어.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제한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거에 변화를 주기 위한 캠페인 활동. 이걸 해야만 사람의 이제 환경이 변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지라고 하는 게 쉽진 않아, 얘들아. 어떤 환경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응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몇몇 가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좀 더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잘 유지돼 왔던 그런 해결책들의 일부분을 살펴보잖아? 그러면 역사적으로 주로 어디에서 오더라? 다년간의 지지에서 오더라.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오는 해결책은 당연히 수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이 지지를 했을 때 해결책이 짠 하고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얘들아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캠페인 활동을 했죠. 노예제도에 대한 캠페인 활동은 무려 4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어. 46년이나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누군가는 열심히 목소리를 높인 거지. 자, 뭐가 통과되기 전에 노예제를 폐지합시다 라는 어떤 법령이요. 영국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려 46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노예제도가 없어지면 노예라는 사람의 환경이 변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연간의 어떤 지지활동이야말로 상당히 효력이 있더라. 도움이 되더라. 그런 거고 앞에서는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예시가 나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유사하게 라는 거니까 두 번째 예가 나오겠지. 누군가의 환경을 변화시킨 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Women's Right to Vote 요거 이제 뭐야 얘들아. 너네도 이제 내년에 성인 되면 이게 생겨. 참정권. 그치? 참정권이 생겨요. 여성의 참정권을 위한 캠페인 활동은 7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 찬이는 벌써 참정권이 있대. 축하한다. 자, 19번째. 19번째, 뭐 수정헌법,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헌법에 있어서 수정헌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여성 참정권도 70년이라는 우리가 지지 활동을 보낸 후에야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요, 뒷부분에 한번 가보자. provid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서 얘들아, 우리 이런 거 배웠어. 동명사 주어 다음에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죠? 자, 목적어가 총 이렇게 한 3번 정도가 나와요. 그럼 가보자. 뭐를 제공하는 거야? 우리가 나름 지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보금자리라던가 지지 그룹이나 야, 신재영, 딴소리 할래? 강퇴시킨다. 조용히. 다른 얘기 하지 마. 자, 그리고 어떤 다른 마음스라고 했으니까 위안이라고 돼 있지. 위안. 그래서요. 어떤 자기의 뭐 거처라던가 지지그룹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위안을 제공하는 거야. 근데 누굴 위해서? injustice라고 돼 있으니까 그치 불공평의 희생자들한테 우리가 뭐 살 집도 마련해주고 지지그룹도 뭐 제공해주고 또 다른 위안도 제공해주고 우리 나름대로는 의식주만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처음에는 아마도 그 희생자들을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었을 거야. 어떻게 느끼게끔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막 집도 주고 뭐 의식주를 챙겨주니까 그치? better. 좀 더 기분 좋게 만들었을 거야. 자,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즉각적인 필요는 만족시켜 줬을 거야. 그런 필요는 아마 take care of, 배려하고 관리해 줬을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여성 참정권이나 노예제도를 그 사람들한테 의식주 주니까 해결됐니? 단연간의 캠페인 활동, 지지를 해줬을 때 해결이 됐잖아. 그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면서 it is 때 강조구문이다. 결국에 it was 이하였다라는 거야. 대절 이하를 가능하게 한 건 it was that 사이에 있었다는 거야. 자, 요게 이제 빈칸 연계가 될 수 있지. 그죠? 가보자. 결국에는 지지를 해야 돼. 어떤 거를 지지해야 된다? Making the environment right. 환경을 옳게 만들어줘야 돼. 그 수혜자들, 여성이라던가 노예를 위한 환경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의식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 지지야말로 어떤 거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유발했겠죠. enduring, 지속적인, temporary, 일시적인.
그쵸?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됐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사람들의 지지고, 두 번째, 더 많은 희생자를 피하게끔 만든 것도 그치, 그들에 대한 지지라는 거야. 자, 이 글 내용 얘들아 정리되니? 한번 가보도록 하자. 얘가 총 2번 나왔어. 영국 노예제라던가 참정권 요런 이제 예시를 들면서 결국에 지지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 정리해봤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자. 지지라고 하는 거는, 그쵸, 수혜자를 돕기 위한 기초적인 해결책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의식주가 아니라 정신적인 우리는 지지를 원해요. 자, 개인의 환경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2가지 예시가 나왔고요. 70년 걸렸다, 46년 걸렸다, 이런 내용 나왔고, 물질적인 위안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지를 보내주면 변화가 지속적이더라. 이 말이었지. 자, 구문 가보도록 하자. 내용이 좀 어렵지, 영환이? 이해가 잘 안 되니? 개인의 어떤 환경 변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여성이 투표를 하고 노예가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캠페인 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지지 활동을 보내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잖아. 이해가 되니? 그래, 돈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못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 뜻이었어요. 자, 구문 가보도록 하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져요. 그 방법이 뭐다? 지지다. 첫 번째 문장이었지? by which 이하가 수식하는 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크게 주어 동사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일일색 강조 구문이 있었죠. 결국엔 지지야. 뭘 이끌어낸 건? 그치, 뭐 노예제도 폐지라던가 이런 걸 이끈 거는 단연간의 지지 활동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흐름상 어휘 우리가 아까 어휘 문제 쑥 지나가면서 맞춰봤지? 그쵸? 자,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해.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지지를 해줘야 돼. 환경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지지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make 동사가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받고 있지? 단연간의 지지 활동이 어떤 정신적인 지지, 그러니까 캠페인 활동을 했으니까 사실 그 안에는 물질적인 게 포함될 수도 있어, 연기야. 그치? 물질적인 게 포함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냥 집 주고 뭐 물건 주고 이걸로 끝나진 않는다는 거지. 일시적으로 그냥 노예들한테 집 준다고 이게 노예제도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죠. 캠페인 활동의 어떤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인 게 좀 강하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다. 자, 첫 번째 행운의 당첨. 주인공을 두구두구두구두구. 너네가 수거후기 남긴 거 선생님이 지난주 동안 전부 다 보고 엑셀로 체크까지 다 했어. 누가 몇 번 했고.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도 5번째 출첵한 친구도 있거든. 그것까지 선생님이 강의 들어오기 전까지 9시까지 전부 다 체크했다. 그래서 3번째 거, 4번째 거 한 번씩 빠진 친구들 아쉽지만 선생님이 이름을 2번, 3번 검색했어. 혹시나 다 썼는데 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5번 출석 체크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준 친구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배고파서 버거킹을 사 먹었어.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름표가 들어있어. 한 30명, 35명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뽑을 거야. 뽑을 건데 이것도 선생님 신랑이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표야. 뭐 이렇게 뭐 적어놓은 거 없어. 자, 그래서 리버의 사진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 리버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자. 공정한 거 맞아. 어떤 표시도 안 돼 있어. 그리고 너네가 나중에 이거 투표 끝나고 한 명 이름만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할까봐 이름도 다 보여줄 수 있어. 오케이? 선생님 믿어. 응? 그지? 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나서 지금. 자, 앉아봐. 앉아. 보이니 얘들아? 야야 왜 이래? 앉아. 옳지. 자,
한번 골라보도록 하자. 종이가 지금 많아요. 보이죠? 종이가 아주 많아요. 자, 뭘 하나 골라볼까? 뭐야? 두구두구두구. 여기 손에 집히는 거 그냥 고른다고 선생님 몰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게 뽑혔어. 발톱으로 긁었어, 지금. 자, 보이지, 얘들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펴보도록 할게. 자, 넌 내려가고. 힘들어. 자, 주인공의 이름. 누구,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지금. 있어야 돼. 자, 짜잔! 있니? 있니? 없는 것 같아. 야, 잠깐만, 채팅창에 쓰지 마. 이 주인공 말고. 북한에 있다고. 없는 것 같지? 없어. 있어? 잠깐만, 주인공 말고는 글 쓰지 말라니까? 있어요? 그러면 해당자가 대답을 해야지. 정은이가 써야지. 채팅창. 정은아! 있어! 빨간 글자 보였어. 있어. 알았어, 봤어. 아우, 축하해. 야, 대단하다, 야. 있어. 자, 박수 쳐주자. 축하. 정은아, 혹시 이름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 마. 너 이름이 좋은 이름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당첨자는 김정은 학생이 나왔습니다. 예. 자, 잠시 얘들아 채팅창에 쓰지 마. 정은아, 너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니? 아니면 혹시 재수하고 있니? 동문회를 축하한대. 선물을 주갔어. 야, 조용히 좀 해. 정은아, 재수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집으로 너의 간식과 먹을거리, 학용품을 보내주도록 할게.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엔제 수강 후기에 주소 남겨줘. 메일 주소 남겨줘. 뭐 집 주소가 집 주소 좀 그렇다면 메일 주소 남겨줘. 그럼 선생님 메일 써서 이렇게 주소 받으면 되니까. 오케이. 자, 누구든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 기회가 있어. 포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이제 가보자. 누구. 언제 이게 또 될지 몰라요. 알았지?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로 가보자. 세 번째 문제. 자, 얘들아, 이거는 기후변화랑 관련된 거니까 이건 항상 중요한 이슈지? 언제 나올지 몰라. 그죠?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놓여있게?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놓여있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선진공업 국가들에 대해서 얘네한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의미였어. 자, 근데 이 선진공업 국가들은 어떤 거에 책임이 있냐면 무려 60% 현재 나오고 있는 emissions. 요거 뭐지, 얘들아? 이거 뭐지? 배기가스. 요거죠, 배기가스. 현재 배기가스 60%를 누가 책임져야 돼? 그치, 선진공업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이야, 선진국. 대략 이미 지났지만 뭐 이산화탄소라던가 배출 많이 되잖아. 이런 거 이제 80% 정도를 얘네가 담당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보면 아직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이제 후진국 이런 나라들이죠. 자, 이런 나라들은 그러므로 여기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얘들아 고스란히 그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지. 자, suffering 어떤 걸 겪다, 고생하다. 그 영향력을 그대로 얘네는 겪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떠한 걸로 인해서 오는 영향력을 받고 있냐면 어법 실제로 여기 줄 거져 있었어요. 자, 뭘까? 뒤에 문장을 보자. 그들이 있잖아. 전혀 어떠한 거의 이득을 받지 못했대. 자, 그럼 뒷문장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 진성아 완전한 문장이지? 자, 따라서 있잖아. 정답은 요게 돼요. 그럼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for which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되지.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자. 선진국이 마구마구 발전하느라 CO2를 내뿜었어. 그러다 보니까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떤 거로 인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되게 고통받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for which 바로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 결국에
이때 나오고 있는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진국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방출해내는 그런 어떤 이제 뭐 CO2라던가 이런 거지. 그런 오염시킨 어떤 행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득은 보지 못하고 선진국들만 배만 부르고 얘네는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죠? 뭐 이런 거 이제 너네 상식으로 많이 아니까. 자, 우리한테는 어떠한 얘들아 법칙이 있냐면 polluter pays principle이라고 해서 오염 유발자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오염 유발자 법칙. 이거 당연한 거지. 야, 네가 지저분하게 했으니까 치워라 이거잖아. 그런 법칙 하에서 오염 유발자들은 be responsible for랑 똑같은 뜻이었죠. 책임이 있어. 어떤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cleaning up, 정화해야 돼. 자기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compensating, 보상도 해야 돼. 희생자들한테 당연히 보상해야 되지. 선진국들이 뭐에 대해서? 환경오염과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오염 유발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잖아. 얘네가 돈 내야 된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들이 이런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앞에 부분은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법칙이 얘들아 하나 더 나온다. 뒷부분 가보자. 클라이밋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는 기후의 어떤 정의야. 기후 정의. 기후에도 정의가 있다 이거야. 따라서 기후 정의는 대처리아를 아주 강조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뭐를 강조하냐면 주장, 요구, 명령, 제한류의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한다라는 디맨드 동사 때문에요. 뒤에 봤더니 동사가 비동사인데 사실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을까?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래 예슬이 잘했어. 수환이도 should 그치? should가 생각돼 있는 거야. 기후 정의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 industrialized countries 선진 공업국들이 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냐면 당연히 어떤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어떤 거에 피해를 입혔니 얘들아? 선진국이 어디에 피해 입혔어? 뭐 대기라던가 그죠? 기후라던가 인간과 자연의 여러 가지 체계에 피해를 입혔어. 근데 이러한 피해는 뭐 때문에 caused 유발된 거예요? 그치. 온실가스 오염 때문에 유발돼서 지금 막 지구가 오염이 심하잖아. 이거에 대한 걸 누가 책임져라? 기후 정의에 의하면 선진국들 책임져라. 자, 계속 비슷한 내용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오염 유발자 법칙 그리고 기후 정의 뭐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결론은 선진국 책임져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를 해석할 수 있는 친구 아주 훌륭한 거야. 자, 집중해서 보자. 따라서 부의 창출은 얘들아 누가 가져갔지? 요 부의 창출은 선진국이 다 먹었지? 이러한 부의 창출은 있잖아. incurred 유발했대요. 뭐를? 환경적인 빚을. 마음의 짐이 있지. 혹은 돈으로 지불해야 된 빚이 있지? 누구한테? 선진국한테는.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라 이거야. owed by라고 선생님이 좀 보기 좋게 표시해놨는데 우리가 OA to B라고 하면 A를 빚지다라는 거야. to B라고 하면 누구한테? B한테 빚지다 이 말이야. B한테 빚지다. 그러면 지금 to가 있지. 그러니까 얘네한테 빚을 졌다 이거야. 근데 누구에 의해서 빚이 졌으니까 얘네가 빚졌다 이거야. 얘네가. 누가? by 이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지면 이렇게 이제 해석의 틀을 잡으면 돼요. 환경 빚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들에 의해서 얘네한테 갚아야 되는 빚이 생겼다라는 거야. 자, 가보자. 어떤 부를 그대로 누린 부의 수혜자들이지. 온실가스 오염으로 인해서 부를 누리게 된 수혜자니까 누구게? 선진국이죠. 그죠? 선진국이 누구한테 빚을 졌다라는 거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한테 빚을 졌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left 어떠한 상태로 내버려졌다라는 PP 형태가 뒤에서 수식이 들어가요. 어떤 상태가 돼버렸어? vulnerable 상당히 취약해졌어. 그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에 상당히 취약하게 내버려진 가난한 사람들한테 누가 빚을 지고 있다 지금? 선진국이 빚을 지게 됐다. 그게 환경적인 빚이다. 요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O, A to B를 기억하고 A가 앞으로 빠지면서 빚을 졌다라는 거야.
그지?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빚을 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부자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빚을 졌다는 건 이 부자 나라가 빚을 갚아야 된다. 요 말이겠지, 그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결국에 이 빚은 있잖아. 어떤 걸 수반하냐면 재정적, 그러니까 돈으로 금전적인 빚도 있지만 도덕적인 어떤 의무까지도 수반하는 거야. 요런 어휘 잘 봐두세요. obligation, 의무를 수반해. 야, 후진국 돈 줄게 이게 아니라 얘들아 도덕적인 그런 의무감, 도덕적인 그런 것도 가져야 된다는 거. 선진국들은 마음의 짐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뭐 할 의무가 있냐면 보상을 제공하죠. 뭐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한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병렬구조 나오지?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한다? 비용에 대해서도. 근데 어떤 비용? 줄이는 비용. 근데 뭘 줄이는 비용? 어휘 중요하죠. 취약성을 줄이는 비용이야. 어떠한 취약성? 즉, 후진국에서 뭔가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줄 수 있는 비용까지도 제공해야 돼. 정리해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빚을 진 건 누구다? 선진국. 선진국은 후진국한테 빚을 갚아야 돼.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지. 재정적인 측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야 돼. 근데 두 가지를 또 보상을 하래. 뭘 보상을 해라?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도 누구가 보상하고,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다른 나라가 그 변화에 취약해졌다는 거야. 그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방면에서도 너네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자, 이런 식으로 책임을 확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게 당연하다라는 취지의 글이었죠. 요거 아마 좀 어려웠을 거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고, 자, 주제는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누가? 선진공업국이. 자, 내용의 흐름 한번 쭉 봐봐. 기후변화로 인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됐고, 그 원칙에 따라서 선진공업국은 개발도상국한테 환경적인 빚을 지는 거야. 두 가지 빚을 져야 된다 이거야. 됐니? 자, 선생님이 아까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구문 기억나죠? 누구에 의해서 빚이 졌다. 투 이하에게. 그러니까 얘가 투 이하한테 빚을 졌으니까 갚아라.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됐니? 자, 연계 맛보기 해보자. 글의 제목 해석해봐. 마음속으로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을 너네가 할 수 있어. 아, 이거에 의한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까? 그런 글이었지. 그지? 어휘 쭉쭉 줄 거져 있었습니다. 뭐 취약성이라던가, 그죠? 여러 가지 어휘들. 이 글은 어휘가 좀 어려운 게 많으니까 잘 눈여겨보도록 하면 되고, 자, 깨알어법으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용사 부사 문제 풀었어. 복습 겸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자, 형용사 부사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푼다고 그랬니?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하고, 뭐 이런 이제 수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형식이랑 오형식 동사 다음에 오는 보어의 자리를 묻는 걸 수도 있다. 그래, 그렇게 얘기했지.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심리학자들은 이론이 되게 많네. 왜 사람들이 so 이해할까요? so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 둘 다 올 수 있어. 하지만 답은 하나야. 1번일까 2번일까? 답은 그쵸? 1번이 되는 거죠? 왜요? 이유가 뭔데 이유가? 보어의 자리야. 왜 이 자리는 보어? 주격 보어. 동사가 뭐다? 비동사잖아.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야. 이형식이 뭐야?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와야 돼. people의 상태가 어떻다 이거야? 예민하다 이거야. 보어는 무조건 형용사밖에 못 온다라고 설명했죠. 사람들은 왜 자신의 어떤 불완전성에 대해서 듣는 거에 왜 그렇게 민감할까? 이거를 증명하는 이론이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자. 광고가 TV에 얘들아 방영이 되잖아. 그러면 뭐 할수록 점점 더 더비교급 하더라. 자, 요건 정답 뭐가 될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건 좀 헷갈리지? 그지? 이건 정답이 2번이야. 옳지. 2번 한 친구 잘했어. 뒷문장을 보자. 원래 이 문장에서 frequently가 앞에 있었을까? 뒤에 있었을 거야. 그럼 얘를 뒤로 보내보자고. 형용사가 필요한 문장이니 부사가 필요한 문장이니. 자, 광고가 방영된다라는 의미야. 광고가 달린다 하면 안 돼. 광고가 방영이 된다. 완전한 문장이죠. BPP의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뒷부분에 내가 뭔가를 더해준다면 부연 설명하는 부사가 오는 게 맞죠. 선생님, 아까는 비동사 있으면 보어스라며요. 아니죠. 그지? 여기는 지금 비동사 다음에 보어의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BPP 형태로 완전하게 메꿔져 있으니까 그것도 수동태로 완벽하게 문장이 끝나고 있으니까 형용사를 생뚱맞게 쓰면 안 되죠. 광고가 자주 방영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치? 그거에 도달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문장이었어. 자,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꼭 맞춰야 돼. 이거 꼭 맞춰야 돼. 오형식.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이게 정답이죠. 왜 이지가 정답이지, 얘들아? 그것이 뭐뭐 하다는 걸 알게 되다. find는 전형적인 오형식 동사고요. it이 가목적어지만 목적어 역할. 그것이 쉽다는 걸 알게 된다잖아. 그게 뭔지 몰라. 진짜 목적어는 투부정사 이하에 나와 있어. 하지만 어쨌거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 자리잖아. 선생님 오형식 동사 왜 그랬지? make, find, consider 요런 거. 가장 잘 나오는 세 가지야. make, find, consider. make, find, consider. 다음에는 목적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와야지. 자,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쉽다는 걸 알게 돼요. 큰 이미지나 어떤 장면을 해석하는 게 쉽다는 걸 알게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 그지? 자, 오늘 마지막은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것도 역시나 얘들아, 오형식 동사에 겹치는 내용이야. 요거는 바로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대표적인 사역동사는 우리가 영어에서 make라던가 have 동사가 있지. 사역동사가 무슨 뜻이야?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만들다, 시키다, 어떤 상태로 만들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let도 있어. 그래, 세리 맞아. let은 시험에 잘 안 나. make, have 두 가지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자. 충분히 이상하게도 이 얼룩말을 어떻게 만든대? 다른 동물들한테는 indistinguishable,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반면에 그러니까 얼룩말이 다른 동물들 사이에 있거나 숲에 있으면 잘 안 보이지 얘들아. 그런 반면에 이 얼룩말의 줄무늬는 훨씬 쉽게 만든대. 자, make it easier for 명사, 뼈병, 뿅 이렇게 돼 있어. 요거 방금 했던 문장이랑도 어울리지, 그지? have나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 오형식이야. 자, 목적어가 지금 it이라고 가목적어 돼 있으니까 요 가목적어 대신에 진목적어는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 그래, 투부정사가 오는 게 맞죠. for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요 투부정사는 결국 뭐다? 가목적어 it을 받고 있는 거야. 자, 결국에 얼룩말의 줄무늬는 그 얼룩말들에게는 서로를 알아보는 게 오히려 easier, 쉽게 만들어. 다른 동물들 눈에는 얼룩말이 안 보이지만 얼룩말끼리는 얼룩말 무늬가 잘 보여. 이게 상당히 odd, 이상하다 이거야. 역설적이다. 뭐 이런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 뭐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오냐 이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가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진목적어 투부정사 오는 거 요거는 수능에도 출제된 문제야. 은근히 이렇게 연합해서 많이 나와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레알 사역동사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요 두 번째야. 가보자. 몇몇 개인적인 사람이 직접 해주는 어카운트 설명이에요. 인류학자들이지? 자, 어떤 그 인류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인류학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해주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설명들. 이러한 설명이 자, 사역동사 나왔습니다. 동사 만들었대. 바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그 인류학이라는 작업을
이거 하게 만들었대요. 자, 목적 보호 자리에 오는 이제 동사 형태야. 이게 이제 사역 동사 관련해서 나오는 질문이지. make라던가 have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끔 만들다. 자, 여기 올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야. 보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야. 동사 원형이 올 때도 있고 PP 형태가 올 때도 있어. 이거를 누가 결정하지? 문장의 주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목적 보어의 형태를 결정해. 그치? 목적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동사. 스스로 하지 못하고 되어지다, 당하다라는 의미면 PP 형태가 오지? 요게 좀 헷갈릴 거야. 그 작업이 흥미롭고 모험이 넘치고 이국적이고 때때로는 쉽게 들리게끔 만든다.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고르라고 하면은 sounded를 고르는 친구가 많아. 근데 sound라는 동사를 우리가 안 배웠나? 배웠어. 이 동사는 뭐다? 자동사야. 대표적인 감각동사 이형식 동사야. 수동태를 아예 쓸 수가 없어. It sounds great. It sounds exciting 이라고 하지. It is sounded라고 절대 안 해. sound라고 그냥 써.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답이 뭐다? sound야. 이게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실제 어법 문제지. 됐니? 좀 어렵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 라는 해석을 통해서 하되 중요한 건 뭐다? 사운드라는 동사는 원래 자동사니까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뜻이야. 형태는 능동이지만 의미는 수동이야. 그러니까 형태는 능동으로 써야 돼. 요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보자. 요거는 이제 make 동사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가자. 자, 어떤 거에 프리미엄, 가치를 둠으로써 아주 고급 기술에 우리가 프리미엄, 더 많은 어떤 돈을 준다거나 윗돈을 준다거나 월급을 더 준다던가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어떤 고급 기술이냐면 이런 고급 기술이야. make 한대요. 누구를, 자, 목적어 나온다. 근로자들을 이런 상태로 만드는 기술. 자, 여기서도 make 동사를 활용한 형용사 부사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요건 정답 뭐야? 그치? 이건 쉽죠? 요게 되지. 목적어를 목적 보호 상태로 만들다라는 make 동사니까 앞에 있는 목적어인 명사, 근로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거잖아. 명사를 설명하려면 형용사죠. 그러니까 make라는 동사 하나로 얘들아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가목적어 다음에 진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레알 사역동사처럼 얘랑 얘의 관계를 따져서 묻는 문제, 동사의 형태를 물어볼 수도 있고 형용사, 부사 중에 누가 오게 이걸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됐니?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선생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요거는 뭐 이제 뭐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봤으니까. 자, 마지막 문제 가보자. 비슷한 현상이 takes place, 일어난대요.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대요. 언제? 우리가 보는 거야. 자, 드디어 마지막 선생님이 이제 지각동사를 하나 가져왔어. 보다, 듣다, 느끼다, see, hear, watch, 그죠? 요런 게 이제 지각동사지. 아니면 어떤 장면을 포착하다라는 의미에서 catch, 뭐 관찰하다, observe, 요런 것도 이제 지각동사야. 지각동사도 역시나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이런 거야. 그치? feel 뭐 이런 동사도 되겠네. 자,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로 역시나 지각동사는 결정이 돼요. ing가 왔으면은 능동이야. 목적어가 스스로 하는 거야. pp가 왔으면은 목적어가 당하는 거야. 수동이지. 그죠? 여기선 정답이 뭘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봐. 근데 그 누군가가 어떤 감정을 겪어요. 어떤 감정을 느껴요. 감정을 느끼는 건 얘들아 되어지는 거니 아니면 스스로 느끼는 거니? experience라는 동사를 내가 어떻게 쓸지 생각해봐.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나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목적 보호의 형태를 고를 때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걸 물어봐. 능동이면은 동사 원형 아니면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ing 형태를 쓸 때도 있어요. 수동일 때는 둘 다 무조건
사역동사건, 지각동사건, PP를 써. 됐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형식과 관련된 어법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빈칸 추론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요거를 이제 풀고 나면 또 다시 한번 당첨의 기회가 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가보자. 얘들아, 이 아이가 뭐냐면 감성지능이네? 좀 이상하지? 감성이랑 어떻게 지능이랑 같이 있지? 아무튼 이런 게 있어.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은요, 두 개 출판된 어떤 논문에서 유래된대요. 뭐 이런 사람 이름 안 중요하지? 어쨌거나 여기서 유래된대. 감성지능이라는 게 있대요. 이 두 명의 학자는요, 감성지능을 as 이하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 자,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한번 가보자. 능력이야. 근데 뭐 하는 능력? 인식하고 이해하고 관리하고 이제 사용을 해요. 뭐를 감정을.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건 자기가 뭔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인데 목적이 뭐게 얘들아? 어휘 문제, 빈칸 문제 나올 수 있어. facilitate thinking. 사고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는 거야. 아, 감성지능은 말 그대로 감성을 쓰는 거야. 근데 지능을 용이하게 하는 거죠. 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거야. 두 가지는 왠지 있잖아. 종종 though frequently conceived 여겨져요. 반대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감성이 있으면 감성이 풍부하면 왠지 지능은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러잖아. 두 가지가 보통 반대로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야. 기억해도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어. 감정과 지능 혹은 감정과 우리가 지령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종종 그치 협력해서 일하는 거야. 서로서로 강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하다고 쟤 머리가 나빠.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감정이 메말랐을 거야.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능력? 아주 최고 수준의 사고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면 정말 고난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하자. 진짜 어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만 얘들아 국한되는 게 아니게 흐름상 어휘 나올 수 있지. 어떤 지적인 추구 활동이야. 예를 들어서 미적분. 머리 아파. 미적분. 우리가 미적분 같은 거 풀 때에만 정말 최고 수준의 생각을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아니야. 우리의 정말 고귀한 최고 수준의 생각은 미적분의 학을 할 때보다 더 어떤 걸 할 때 발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contends 주장하기로는 자, 요게 이제 삽입 문제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포함한대요. 자, 이때 그것이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최고 수준의 사고 능력이야. 최고 수준의 사고 능력은 얘들아 미적분학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또한 이것도 포함한다. 요거죠. 뭘 포함해요? 추론하고 추상화하는 거야. 감정에 대해서. 아, 진짜 얘들아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 감정을 어떻게건 추상화시키고 표현하고 추론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똑똑한 거야. 첫 번째 문단 내용 정리되지? 감성과 지능은 서로 도와주는 거지 반대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That means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대절입니다. 라는 접속사 다리 하나 놓으면서 접속사 다음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삽입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지? 자, 이 구조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refer to 부르는 사람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야, 쟤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 아니면 로맨틱해. 정말 친절해. 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있지 얘들아. 반에 이제 누구 친구 떠오르죠. 쟤는 정말 따뜻하고 착한 애야. 이런 애들 중에서 있잖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 후 이하의 사람. very very 어마어마하게 정교화되고 복잡한 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공부도 잘하는데 마음도 따뜻하고 친절한 애도 있다 이 말입니다. 쉽죠? 그지? 다 가져가잖아요. 요새도. 뭔가 억울한 세상. 자, 그러면서요. 뒷부분에 가보자.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 자, 지금 우리가 추론을 했어요, 얘들아. 어떤 추론한 거야? 감정과 사고, 지력은 따로 놀지 않아. 얘네가 서로 협력해서 뭔가 더 멋진 걸 만들어내. 자, 따라서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뭔가
사고도 잘하더라. 라는 추론을 했지. 그 말이야. 별게 아니라. 자, 이런 종류의 추론은 every bit,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만큼이나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진 추론이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쓰이는? 3단 논법을 풀 때 쓰이는 추론만큼이나 이 추론이 상당히 제대로 된 추론이다 이 말이에요. 지시대명사 문제야. 뭐가 들어갈까? 앞에 있는 추론을 받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추론했다고 그랬지. 감정과 이건 별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한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은 있잖아, 얘들아. 3단 논법에서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추론, 그런 추론만큼이나 정말 잘 갖추어진 추론이다. 그러니까 필자가 자화자찬하는 거야. 나 정말 추론 제대로 했지? 너네 내 생각에 반대 안 하지? 뭐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은 때때로 생각을 풍부하게 해요. 이제는 이거에 너네가 뭐 별로 반감이 안 들지. 왜? 감정이랑 생각, 지력이 같이 움직인다 했으니까 지능이. 그래서 감정이 생각을 풍부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기도 해요. 강력한 어떤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그건 있지. 그 개인을 뭐 하게끔 도와주냐면 신선한 어떤 아이디어라던가 대안을 깨닫게끔 도와주고요. 더 나은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고요. 역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강력한 경험은 어떤 걸 유지하게 해준다? 오히려 감정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이 말이야. 우리 생각에는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하고 강력한 어떤 감정적 경험을 한 사람은 불안할 것 같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고요. 뭔가 신선한 대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정과 지능은 서로를 강화시켜준다라는 거고 감정지능, 감성지능 이거는 이성적 사고를 위해 감정을 사용하는 능력이구나. 협력하더라. 감정은 오히려 사고를 풍부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구문 가보자.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요. 뭐만큼이나 뭐뭐 하더라.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 구멍을 뚫었어. 근데 너네가 잘 봤으면 이것도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정답 뭐가 될까요? 이런 종류의 추론은 3단 논법에서 쓰이는 추론만큼이나 이거하다. 왜 형용사가 오죠? 비동사 있지.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는 요게 들어가. as 끼고 형용사 부사 중에 누구게 하는 문제가 많아요. as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가로치고 이렇게 x표 치고 이렇게만 보면 돼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래, 지우고 보면 돼. 시연이. 잘했어. 자, 연결 가보자. 흐름상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어휘 선생님이 중간중간 줄 거놨고 빈칸 문제 나올 수 있지? 감정과 지력은, 감정과 지능은 서로 콘서트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그 말인즉슨 협력한다. 서로 도와준다. 중간에 삽입 관련된 거 선생님이 하나 끼워 넣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죠. 수환이가 먼저 말했어. 그랬어. 그래, 수환이도 잘했어. 알았어. 자, 자, 두 번째. 아우, 멍멍이가 심하게 자고 있어서 선생님 못 깨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뽑게. 자, 선생님, 자, 밑에 보이니 얘들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어떤 걸 뽑을까? 눈을 감고 뽑아볼까? 선생님이 지금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 감고 뽑아보자. 짠! 아니야. 뭔가 다른 거. 짠! 됐어. 자, 뽑았다. 이번에도 김씨야. 김씨, 손 들어봐. 올, 김씨. 자, 있니? 자, 해당자만 대답. 유진이 박수! 잘했어. 자, 유진이만 대답해봐. 유진이는 지금 학교에 있니? 아니면 재수생이니? 유진이. 아, 맞다. 그 승무원 유진이구나. 그 경화여고? 맞나? 경화여고 맞니, 유진아? 은강여고? 불광동에 있는 거? 선생님 집이랑 가깝네. 그치? 맞니, 불광동? 선생님 한번 찾아가야겠네. 강남구야? 그래. 유진이 선생님이 학교를 찾아가 줘야겠다.
부럽지? 선생님 언제 갈지 몰라, 유진아. 아니라 예고하고 갈게. 선생님 직접 간다. 유진이는 특별하게. 그냥 가까우니까. 선생님 사무실도 강남구니까 가까우니까. 자,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또 남아있어. 또 남아있어. 자, 이제 수많은 이 이름들. 아, 그래. 자, 희망을 가지고 가보자.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파트로 가보자. 자, 이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풀면 마지막 이제 당첨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희망을 가져. 그리고, 난 정말 운이 없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얘들아, 운이 여기서 안 트이잖아? 수능에서 또 트일 수가 있어. 여기 뽑혔다고 수능 망한다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지? 자, 가보자. 8에 16번. 운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 그래, 터진다. 자신감. 자, 8에 16번 문제는 어법이나 요지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어법 이렇게 줄 거 놨지. 하나씩 잘 보도록 하자. 최근에 몇십 년 동안에, 그죠?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자, 누구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라고 돼 있어요. 자,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뭐에 강조를 두는 거야, 얘들아? 개인의 어떤 책임에 강조를 둠으로써. 자, 사회적인 담론. 좀 어렵지. 사회적 담론이 뭐냐면 얘들아, 사회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백분 토론 이런 데서 우리가 막 말하잖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 대한 대화 중에서 갈수록 개인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을 지게 만들더라. 이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좀 모호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야. 뭐보다는 구조적인 제약보다는 자, 어떤 구조적인 그런 제약 사항보다는 사회적인 구조 이런 문제보다는 개개인의 선택이 얘가 주어니까 동사가 복수죠. 개개인의 선택이 어떤 것으로 여겨지더라?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더라. 모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행복을 누릴까에 있어서 옛날에는 아유 사회 구조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들아. 근데 사회적인 구조 그런 제약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개인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해. 너네 행복에는 너네의 책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됐니? 건강이라던가 교육 뭘 먹는가 하는 뭐 이제 뭐 식이라던가 부모를 복양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종종 framed as 여겨집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여겨져 얘들아? 교육을 시키고 누구를 복양하고 이게 이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framed, 형성됐다 이거예요. 됐니? 자, 그리고요. by implication, 암묵적으로 라는 삽입구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암묵적으로 말 안 해도요. 그거는 가족의 책임이야. 부모를 복양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가족의 책임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 즉 어떠한 것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져요. 이해되죠? 자, 이러한 특별한 mobilization 이게 뭐냐면 이동이란 뜻도 있지만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개개인의 책임을 자꾸만 끌어내고 동원하는 거지? 개개인의 책임을 동원하는 건 시기상으로 일치하더래요. 어떠한 거랑 일치하더라. 왜 갑자기 개인의 책임이 이슈로 떠올랐을까?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 뭐에 있어서? how, 방법이죠. 그래서 의문사절,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도 기억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국가나 정부가 그들의 책임을 규정하는가, 누구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야. 국가가 우리는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거든. 옛날엔 국가가 다 책임져야 돼. 근데 이제는 국가도 안 그래요. 변화를 만들어냈지. 스리슬쩍 개인에게로 책임을 넘겨요. 그 시기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를 동원하는 이 현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 결국 정부의 어떤 역할 변화가 개인의 책임 증가를 불러왔다. 이 말이야.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개인의 책임이 늘었다. 됐니? 정부의 역할이 복잡해졌다라는 거는 예전에는 정부가 그냥 다 해주면 되지 수연아.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책임질지 그 경계선을 정하는 게 좀 복잡해졌겠지. 그런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보자.
개발한 나라니까 이제 선진국의 여러 정부들은, 선진국의 정부들은요, withdraw, 후퇴했다 이거야. 발을 뺐다 이거야. 어디에서 발을 슬쩍 뺐겠니? 뭐 사람들을 돌보거나 지원해주는 활동, 적극적인 것에서 발을 슬슬쩍 빼고 있어요. 대신에 무엇을 창출한다? 그 대신에 어떠한 패러다임,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그 방식 안에서는 관계부사 나오니까 완전한 문장 나오겠지? 그러한 패러다임에서는, 그 방식에서는 개개인이 선택을 합니다. 뭐 하기로? 투부정사 하기로요. 자, 주 정부의 어떤 그 주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 그리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들, 이런 애들과 내가 상호작용하기로 선택하도록 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이거야. 이거 이해되니? 선진국에서는요,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역할에서 발을 빼고 대신에 개인이, 정부가 필요하면 이렇게 선택하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으니까 선택하세요. 라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한테 어쨌거나 선택을 넘긴 거죠. 그 말이고요. 상호 의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국가도 책임을 어느 정도 지지만 개인도 어느 정도 책임져라. 요게 이제 상호 의무라는 거야. 그 뜻입니다. 상호 의무감이라는 것이요. 이런 생각이 만들어졌대. 어떤 거에 있어서? 프로비전,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얘들아, 국가도 제공하지만 개인도 서비스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요청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reinforcing, 강조한다라는 건데 어떤 어법이야? 분사죠.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현재 분사. 뭘 강화하면서 다시 한번 책임을 강요하면서, 자, 근데 그 책임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주어 동사에 의해서 이어지지. 개개인이 가지는 그런 책임을 강화하면서 뭐 하기 위한 개개인의 책임,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소비와 관련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개개인의 행복이 있잖아, 웰빙. 그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만족스러운 선택을 얘들아 하고 싶어 하지.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부양을 잘하고 싶어. 그런 거에 대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됐다 이거야. 뭐가? 상호 의무라는 이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정부가 다 해줬잖아. 돈을 다 지원해주고 기관도 많았잖아. 근데 이젠 안 그래. 너네 부모는 너네가 또 모셔라. 필요한 건 너네가 요청해라.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책임을 자꾸 떠넘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을 점차 더 강조하더라. 이런 의미예요. 알겠니? 네가 만족할 만한 선택하고 싶으면 책임을 네가 더 다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뜻이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 가보면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자, 구조 가보자. 국가 역할이 변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바뀌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개개인의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야. 보호와 부양의 역할에서 정부는 이제 책임 없어요. 대신 개인이 정부와 필요한 게 있으면 너네가 요청해 라는 식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었어. 자, 구문 가볼게요. 여기서는 분사가 여러 번 나오고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선진국의 정부들은 여기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과거부터 뭐뭐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의 능동, 그쵸? 비동사 플러스 ing의 능동이 쓰였고요. 콤마 찍고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면서 라는 패러다임이라는 목적어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분사에 능동을 썼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법 우리가 중간중간에 봤고 이 글의 요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정부의 책임은 어디로 옮겨졌다. shifted, 옮겨졌습니다. 이해될 거야, 그치? 그래서 요지 정리하는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 왔어. 좀만 더 힘을 내서 가보자. 원래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요거는 있잖아. 사회 문화 현상이랑 연관지어서 보면 돼요. 문화 접변,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내용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가면 도움 될 거야. 얘들아, 사회 안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거는 대부분 뭐에 영향을 받게 요겁니다. 자, 어떤 거에 의해서 컨디션드 영향을 받냐면 요거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어.
통째로 용어 기억해놔. 문화인식이에요. 그 기술이 들어오냐 마냐는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제 요거는 쉬워. 여기서부터는 쉬워. 쭉쭉 가자. 예를 들어서 유럽인들은 얘들아 클로로폼 이게 마취제 일종이야. 코 이렇게 딱 대면 막 납치할 때 코에 막 되잖아. 그런 거야. 클로로폼. 수술할 때 쓰려고 클로로폼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 알고 있었니 얘들아? 수세기 전에 중국인들은 마취제를 더 미리 발견했어. 근데 뭐야? 클로로폼과 같은 화학 물질이 아니라 아큐펑처, 침술이야. 침술로 인해서요. 그것을 anesthetic, 마취제로 썼대. 기능은 똑같지. 마취제인데 유럽인들은 화학적인 클로로폼, 중국인들은 침술, 요겁니다. 왜 유럽인들은 침술을 발견하지 못했고 왜 중국인들은 클로로폼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요거죠. 왜냐? 유럽인과 중국인의 생각, 뭐에 대한 생각? 공간, 시간, 현실. 유럽인과 중국인은 얘들아 생각이 너무나 utterly, 완전히 이거 하죠. 그래, 다르니까. 그들의 생각에 맞는, 가치관에 맞는 마취제를 발견한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럼 가보자. 계속해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구조가 나와. 중국 문화는 있지? 자, 요거 한번 맞춰볼까? 뭐가 답이 될까? 접속사야, 전치사야? 뒤에를 보세요. 자, 그치? 전치사가 답이 돼야 돼. 왜? 가보자. 얘가 주어지. 중국 문화는 뭐 때문에 강조한다 이겁니다. 명사죠 일단. 뭐에 대한 강조. 얘가 명사잖아. 뭐에 대한 강조? 어떤 상황, 전체적인 맥락을 중요시하고요. 홀리스틱 띵킹 이게 뭐야? 전체주의, 사고주의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걸 좋아해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다 크죠. 대국이라 이러잖아. 크지. 그리고 이제 자연과의 조합.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predisposed itself냐 themselves냐. 자,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러니까 중국 문화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하도록 predisposed 만들었다. 어떤 성향을 띠도록 했다. 다음과 같이 침술과 같은 발견을 하게끔 스스로를 유도한 거예요. 얘들아, 그냥 클로로폼 같은 거는 좀 정없잖아. 근데 나름대로 침술은 좀 뭔가 뭐 이런 흐름이라던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사람한테 맞는 침을 놓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발견된 거고. 반면에 유럽인들은 뭐 하기 때문에, 자, 분사구문 삽입돼 있죠. 요게 분석적인 거죠. 유럽인들은 되게 분석적이야. 분석적이기 때문에 be disposed to 또 나오지. 어떠한 성향이 있더라? 어디로 기울더라? 그래, 클로로폼과 같은 이런 발견물. 분석적이야. 칼같이 돼야 돼. 코에 대면은 바로 기절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서 짧게 말하자면, 자, 요게 이제 연계 포인트로 나올 수 있지. 됐니? 앞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라는 요런 연결어도 있었어. 왜? 유럽인과 중국인을 예를 들었고요. 예를 다 들었으니까 마지막에 정리하자 이거야. 자, 짧게 얘기해서 문화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투 부정사 하게끔 만든다, 조건화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온 문화인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만들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요. 새로운 어떤 발견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어떠한 발견물로 이끌게 된 이하에 conform, resist. 그 문화만의 어떤 정신적인 인식과 어떻게 하는 것을 만들어낼까? 그래, conform. 일치하는 걸 만들어내지. resist는 반대하다, 저항하다잖아. 자, 즉 어떤 한 나라의 그런 문화적인 인식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특정 어떤 세계관을 유도하고요. 당연히 그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발견물을 만들어내겠지. 중국인들과 어울리는 침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그 뜻이었어. 자, 문화의식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식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이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문화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이게 좌우한다. 라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가보면은요. 구조는 주제문이 가장 먼저 나왔어. 문화의식에 영향받아 라면서 중국인과 유럽인의 대조. 그런 게 나오고 있고요. 결국 가장 마지막에 문화의식이 특정 방식의 가치관과 그에 맞는 발견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요. 구문 가보면은 중간에 아까 분사구문 삽입 있지? 걔네는 분석적이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어떤 성향이 있더라. 클로로폼을 만드는 성향이 있더라. 자, 연결어 문제라던가 빈칸 추론, 결국 문화의식이 핵심이다. 뭐 할 때? 기술을 도입할 때 라는 거.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라클의 최종판 마지막 문제만 하면 우리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와 그치? 빨리빨리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자. 달려가야 되는데 어려워. 아마 너네 이거 문제 풀면서도 겁나게 어려웠을 거야. 됐니? 계획적 진부화.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봐. 계획적 진부화. 일부러 진부하게 만드는 거야. 기억나면 다행이고. 잘하고 있어. 얘들아, 계획적 진부화는 황금기의 중심이었대. 산업 디자인이 막 황금기일 때 그때 중심 사상이 뭐냐면 계획적 진부화야. 시기는 안 중요하죠. 뒤에 가보자. 매년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돼요. 아방가르드한 스타일. 이게 뭐야? 획기적인 스타일. 자, 이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은 얘들아 어떻게 하게? rendered. 기출 단어지. 겁나 중요한데 애들이 이거 안 외우더라. 사역동사의 make랑 똑같은 뜻이야.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만들다. 그래.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이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작년도 모델을 목적어를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지. 뭐가? 너무나 혁신적인 스타일은 작년 모델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그래, old fashion. 촌스럽게 보이게 만들죠. 휴대폰 생각하면 쉬워. 갈수록 희한한 디자인이 많이 나왔지. 요즘에야 조금 덜하지만 옛날엔 정말 확 변했잖아. 그죠? 그래서 작년 모델을 너무나 진부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요. 이게 계획적 진부화야. 일부러 옛날 제품을 되게 진부해 보이도록 만드는 전략이야. 자, 누가 observed 말하기로 이투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진정한 기술적인 혁신을 만들기는 사실 불가능해 이제. 매년 이미 고정돼 있는 상품에서 아이폰 4가 나온다. 아이폰 선생님 아이폰 잘 쓰니까 5가 나온다. 아이폰 6가 나온다. 자, 그러면 기능에 있어서 뭔가 미친 듯한 혁신이 우리는 이제 잘 없어. 옛날에 2G폰 쓰다가 3G 쓰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우아하지. 근데 이제는 그런 건 별로 없어. 솔직히 기술적인 거에 있어서 미친 혁신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 말인데, 자, 따라서 그들의 계획적 진부화는 당연히 얘들아 어디에 초점 맞추겠니? 여기가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하지. 디자인에 초점 맞추는 거야. 왜? 기능은 이제 정말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할 기능이 없으니까 디자인이라도 초점을 맞춰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기능이 아닌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옛날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디자인의 다른 제품들을 만들므로써 옛날 거를 진부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그래야 사거든. 기능은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으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요. 사업체들은 당연히 모함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의 머스트야. 어떤 걸 추구하게? 계획적 진부화를 추구하는데 매력도에 있어서의 계획적 진부화야. 좀 어렵지. 매력도라는 거는 그냥 심미적인 측면, 겉모습, 외양 그렇게 느끼면 돼. 겉모습을 후퇴시키는 거야. 그 말인즉슨 겉모습만 예쁘게 더더욱 발전시켜. 이거를 추구해요. 회사에서도. 그 말인즉슨 물건이 버려지고요. 대체돼. 왜? 안 예쁘니까. 사람들이 안 예뻐서 물건 옛날 거 버리고 사게끔 만들어. 누가? 회사들이. 뭐보다는 계획적 진부화인데 어떠한 면에서 유용성에 있어서의 진부화. 이 물건 진짜 좀 구리다. 기능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버리게끔 하진 않아. 그 말이죠.
물건이 버려져요. 왜? 더 이상 작동 안 해서 너네 휴대폰 바꾸니? 아니지. 예쁘니까 갖고 싶잖아. 그거를 회사들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살짝살짝 겉에 하드웨어만 자꾸 바꾼다 이 말이야. 케이스 예쁘면 되지. 그치? 차도 마찬가지야. 그치? 다 비슷해 보이지만 겉의 모습만 이렇게 바꾸면 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따라서 이런 계획적 진부화라는 생각은 재빠르게 퍼졌어요. 어디에? 모든 영역에. 산업 디자인. 그래서 차라던가 집이라던가 옷, 가구 이런 게 기능은 비슷하거든. 근데 모양만 바뀌면 사람들이 오 이렇게 사. 그럼 회사에서는 이걸 당연히 활용하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회사에서도 알게 됐대. 대절이야를. 소비자들이 사더라. 자,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훨씬 더 자주 어마어마하게 바꾸고 사더라. 만약에 소비자들이 대절 이하를 알게 되잖아. 그러면 소비자들은 바로 물건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물건의 참신함이 자 가로 일단 건너뛰고 바로 간다. 물건이 참신해. 딱 디자인이 완전 예뻐. 물건의 참신함이 뛰어넘으면 물건 산대요. 뭐를? 물건의 어떤 유용성과 신뢰성을 넘어서면 물건이 겉으로 봤을 때 진짜 예뻐. 참신해. 자, 그러면은 산다는 거야. 뭐보다? 어떤 물건의 기능이라던가 이 물건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이거보다 물건이 이쁘면은 그냥 산대요.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물건의 참신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개방성의 지표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이렇게 참신한 물건 쓴다? 너네 휴대폰 바꾸면 괜히 책상에 올려놓고 싶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나 이렇게 개방된 애야. 이거의 지표가 얘들아 물건의 참신함이거든. 그게 뭘 뛰어넘냐면 물건의 효용성과 신뢰성이야. 물건의 효용성과 신뢰성은 뭐냐면 어떤 걸 보여주냐면 conscientious, 성실함을 보여주는 지표야. 사실 물건의 기능이 뛰어난 거는 뭐다? 누군가 성실하게 그 물건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결과지. 근데 성실성보다 사람들은 나 이렇게 오픈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얼리 어답터야. 물건이 참신하면 그냥 물건 사더라 라는 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회사 사장이면 제품 개발 연구에 힘쓰라고 하겠니? 아니면 디자인에 초점 맞추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겠니? 그래, 그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수십 년간에 이렇게 니징, 어지러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이 일어났지. 이 글에 의하면 어떤 부분에서만 정신없이 혁신이 일어났게? 1번, 2번. 그쵸, 2번이죠. 기능적인 혁신은 안 일어났어. 너무나 정신없이 겉모습이 미친 듯이 바뀌어요. 심미적인 혁신만이 일어났다 이거야. 따라서 the highly open이라고 하는 거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매우 개방적인 사람들은 정말 열광했고 덜 개방적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아직도 투지폰 쓰시는 분들도 있죠.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들도 있어. 오히려 투지폰으로 갈아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적인 사람만 좋아하게 됐어. 요즘 세상은. 덜 개방적인 사람은 괜히 정신없기만 해. 아, 그 뜻이죠. 자, 정리해보자. 계획적 진부화 전략을 통한 소비의 촉진입니다. 소비의 촉진. 어디 부분에서 계획적 진부화를 했다? 밑에 내용 가보자. 기능보다는 디자인에 집중했고요. 유용성보다는 바람직한 것, 즉 매력도에 있어서 매력이 떨어지냐 마냐로 물건을 만들어. 그래야 매력이 덜 떨어지게, 그쵸, 만들죠. 매력이 떨어지게끔 옛날 물건이. 따라서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품의 참신함이 중요해졌다라는 거고. 자, 구문 가보자. 선생님이 아까 render 이거 기출어휘라고 그랬지? 오형식 동사.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작년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빈칸 추론 문제.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만 초점 맞추더라? 기능이 아니라 디자인에만 초점을 맞추더라. 요약으로 한번 쌤 정리해봤거든? 눈으로 한번 쭉 읽어봐. 자, 됐죠? 그래서 계획적 진부화는 자극을 해. 구매자들의 어떤 수요, 물건 사고 싶어. 이거를 막 자극을 해요. 그들이 뭐 하게끔 유도함으로써 물건을 사게끔 자꾸만 부추겨. 근데 어떤 물건? 그렇죠. 신선한 어떤 디자인. 됐니? 이거를 갖춘 제품을 사게끔 함으로써.
그래서 영어로 나왔을 때도 너네가 요런 핵심 키워드 아니면 뭐 하게끔 뭐 자극하다 이런 단어 혹시 나오면은 너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나갔어 잠깐. 요거 하고 뽑자. 요거 하고 뽑는 게 나을 것 같아 분위기상. 자 갑니다요. 메타컬처 문화는 타 문화의 유산을 뭐 하는 거게 일단 얘들아. 뭐 하는 거게? 타 문화의 유산을 일단 인식해야 돼. 인식하고 그 뭐를 인정하는 거지? legitimacy. 타당성, 합법성. 경시 잘했어요. 희정이도 잘했고 적법성, 합법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자. 이것은 그래 다 바로 나와야지. delicacy는 무슨 뜻이야? delicacy. 몰랑. 미묘함, 섬세함. 그래, 잘했어요. 자, 지지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수혜자를 돕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선진공업국은 개발도상국에게 뭐에 의한 뭐?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의한 어떤 거? damage,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감정과 지능은 서로를요, 반대하거나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서로 mutually reinforce 한다. 서로를 reinforce, 상호 보완, 상호 강화하더라. 그죠? 자, 오늘날 국가의 역할은 누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더라?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그 뭐가 롤이 축소되고 있지? 역할이 축소되더라. 요거 그대로 한국말로 해석해봐. 할 수 있어야지. 오늘 배웠잖아. 그래, 문화인식. 나라 잘했고. 문화인식이 새로운 어떤 거에 도입에 미치더라 영향을? 새로운 기술. 그래, 클로로폼, 침술 기억하면 되고요. 기업들의 어떤 전략을 통한 소비의 촉진이더라? 그렇지. 계획적 진부화. 근데 실용성이 아니라 어떤 거에 있어서 계획적 진부화를 추구하더라? 마음이 급하고만 지금 미친 듯이 막 치고 있어. 진짜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그분이 오시는가? 옷을 좀 똑바로 입고 있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나오거라. 나왔어. 너네가 궁금해하는 그분이 나올 나왔어. 얼굴을 가리고 자 그분의 손이 지금 자, 이 중에 하나만 뽑아야 돼. 뽑았어. 자, 됐지, 얘들아. 얼굴이 미묘. 여기까지가 제일 잘생겼어. 위에는 보여줬어. 여기까지만 봐. 자, 됐어. 안녕. 이따 봐. 미안, 얘들아. 넌 주책 맞았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펼쳐보도록 하겠어. 자, 선생님 먼저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 주인공은 나일 것 같다. 손 들어봐. 나일 것 같아. 이건 나야. 이건 나야. 이건 진석이? 맞나? 잠깐만 손 들어봐. 진석이만 얘기해봐. 오 왔어. 오 진석아 지금 학교? 학교? 대답해봐. 학교? 게시판에 남겨줘. 학교니 재수니? 재수구나. 그러면 집으로? 집으로 보낼까? 집으로? 오케이 바리. 자 오늘의 드디어 이제 이벤트가 끝나버렸다. 아이고 아쉽다 그지? 아이고 아쉬워. 한 명만 더 아까 그럴까? 그래 아쉽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녹화 버튼 끈다. 녹화 버튼 꺼도 될 것 같아. 요거 우리끼리